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이제 6.13 지방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각 정당들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을 공천했거나 아니면은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을 한참 진행 중인데요. 얼마 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대전광역시장 후보로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을 공천하기로 확정했고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도 박성유 전 대전시장을 후보로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다른 야당이죠.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도 남충희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이 대전광역시장 후보로 확정적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정의당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노회찬, 심상정, 네, 대전에도 정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정의당 간판을 달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마다의 이유로 정의당 이름을 걸고 출마를 선언하신 저희 방송의 고정 패널들이기도 하죠. 김윤기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 남가현 대전광역시 의회 의원, 네, 비례대표를 꿈꾸고 계신 분이고요. 정은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 도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수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예비후보를 모시고 이번엔 과연 한 명이라도 당선이 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쾌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고발자들을 후원해주세요.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해온 4대강 독립군들이 다큐멘터리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을 제작합니다. MB와 부역자들에 저항하면서 10년의 삶을 희생해온 독립군들의 어깨를 한번 두들겨주세요. 헌팅에 참여해서 오늘도 찬바람을 맞으며 죽어가는 강과 함께 아파하는 진실 고발자들을 응원해주세요. 4대강에 수장시킨 민주주의를 인양해주세요. 모든 후원자는 다큐멘터리 엔딩 크레딧에 이름을 기재합니다.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 기사를 클릭하시고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4대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권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권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만납니다. 정의당 대전시당 어벤져스 4인방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분씩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우리 김인기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라서 아주 어색한데요. 네. 예, 대전시장 예비 후보입니다. 예, 김윤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윤기 후보님이라고 제가. 그리고 네, 남가연 후보님이십니다. 지금 그 법적 지위가 후보 맞아요? 아니요, 비례대표 후보는 본선거 때 후보 등록을 하기 때문에 아직 예비 후보는 아니고요. 당내에서 경선을 선출 절차를 진행 중인 후보. 네. 당내 후보. 예, 남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된 거죠? 본인이 대전시당에서 그 비례대표 후보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확정될 거예요. 혼자 출마했기 때문에 확 떨어지면 우리가 비례대표 후보가 없어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미투 나온다든지 0.001% 남가연 미투 이런 거 나오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 해당자 없음 뭐 이런 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은요. 네, 좀 웃으세요. 네, 정은희 대전 서구의회 의원에 도전하시는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썰렁해. 인사를 하셔야죠. 왜 인사를 안 하세요? 무서워. 네. 안녕하세요. 서구의 라선거구 출마한 정은희입니다. 와. 오늘 뭐 저기 투쟁하고 오셨어요? 비밀입니다. 비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대회비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지금 분위기 괜찮은가요? 돌아다니시고 계시는데. 네, 잘 하라고 오늘 사무실에 그 지지자들이 오셔서 네, 응원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네, 그 공포에 쫄아가지고 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 네, 동네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네, 동네 할머니들. 그쵸. 예, 어르신들 표가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의 이제 션털기 멤버시죠. 네, 오수환 대전광역시 의회 중구의회입니다. 네, 중구의회에 도전하신 예비 후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중구 구의원 후보 가선거구에 출마한 오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수환 후보께서는 되게 막 귀여운 척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귀엽잖아요. 진짜 착각은 자유니까 뭐 언제 박수를 칠지 몰라서 막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손만 딱 들고 있다가 그랬어요. 아니 뭐 착각을 많이 한다고 선거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이제 오랜만에 오디오 방송을 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산내 골룡골 관련한 다큐멘터리 제작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진보 민주 교육감 단일화 관련해갖고 이제 아는 것입니다가 방송을 쭉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오디오 방송을 이제 할 기회가 없었다가 저도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서서 조금 어색합니다. 네. 네 분께서는 보셨어요? 그 단일화 일단은 과정, 진보교육감 후보자 그 토론 방송 열심히 했는데 제가. 선거가 바빠서 죄송합니다. 남의 건 안 보셨죠? 저는 열심히 봤습니다. 좋아요도 막 누르고 막 하트 뿅뿅 막 날렸는데 내가. 고맙습니다. 네. 저도 보기는 봤어요. 재미없었죠? 그게 아니라 네. 많이를 못 봐가지고 많이 못 보셔가지고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사실은 열심히 박수. 했는데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네네. 박수 네 분한테 받으니까 기분이 별로네요. 네. 또 골룡골 우리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도 어제 이제 처음으로 녹음 기준으로 예고편 영상을 드디어 올렸어요. 그건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또 김인기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제작 후원도 해주시고, 또 우리 오수환 후보께서도 이제 제작 후원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과 도움으로 열심히 잘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지냈는데 네 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선거운동하러 바쁘시죠? 뭐 선거운동은 아침에 나가서 인사하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인사하기로 끝나기 때문에 매우 단조로운 패턴입니다. 그냥 인사만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손은 들고 고개 숙이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죠. 뭐 만나서 뭐해요 그러면? 밥도 얻어먹고요. 밥 얻어먹은 거 선거법에 걸리는 건 아니죠? 사는 게 걸리는 거 아닌가요? 사는 게 걸리는 거고 얻어먹은 거 괜찮다? 네. 근데 이렇게 네 분이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거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아직까지도 대전 시민들한테 존재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존재감 많던데요? 그래요? 네, 현실에 돌아다니는 거와 아직 그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집단들 사이에서의 존재감 말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유권자들한테는 아직도 어필이 좀 덜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좀 확연하게 달라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돌아다니면 당 이름부터 이제 생소해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의당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선거운동에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당 이름 설명하다 끝나요. 당 모르면. 근데 이제는 당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당은 이제 알겠다. 네, 근데 당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존재감도 더불어서 이제 높아져야 될 텐데, 뭐 그래도 뉴스 보면은 김인기 위원장께서는 간혹간혹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 근데 화면에 얼굴은 안 나오고 그 아나운서 멘트만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제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송도 보면 사실 남충희 후보보다 제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데 거기는 막 인터뷰 딱 하고 나는 스틸 사진 나오고 옛날 장면 나오고. 원내 정당이잖아요, 거기. 우리도 원내 정당이잖아요. 그렇긴 네, 하네요. 우리도 이번에 공동교섭단체 했잖아요. 그러네. 저희 아는 것입니다밖에 없죠. 뭐 이렇게 불러주는. 그러네요. 앞으로는 불러준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네 분이 이제 이번에 공직선거에 출마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직 네 분을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후보자들을 좀 소개를 받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먼저 대전광역시장에 도전하신 우리 김인기 후보님 소개부터 좀 셀프 소개 부탁드려볼게요. 오늘은 그 얘기 안 하시네.
최다 낙선자 이런 얘기 안 하시네. 오늘 그런 얘기가 필요한데. 최다 낙선자가 아니라 뭐 당선된 적이 없잖아요, 뭐 그냥.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또 제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제로. 네. 몇 번 출마하셨죠? 4번인가? 아, 5번 이제 6번째고요. 예. 네. 진보 정치하는 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떨어져도 또 일어나고 떨어져도 또 일어나고. 이제 저는 뭐 20년 전에 진보정당의 당원으로 처음 입당해서 2004년부터 선거에 출마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대전 지역에서는 진보정당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에 이제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거철에 이제 네. 스스로 막 깔때기 되네요. 에이,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내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정 PD님이 붙여준 거리의 정치. 거리의 정치. 네. 네, 거리에서 전과 4범. 2범. 2범? 아, 누가 4범이었지? 아, 다른 사람들이 4범이었구나. 네. 전과 2범. 네. 그래서 주로 거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여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해결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해결하는 능력은 조금 작긴 하지만 어쨌든 그 옆에서 같이 손잡고 끝까지 함께 해온 거리의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진보정당은 당을 하나 더 만드는 그러니까 양당 체제에 플러스 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양당 체제가 만들어왔던 정치 풍토와 그 한계에 도전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스스로 사실 이제 당장에 뭔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그런 한계에 계속 도전해왔고 그래서 그 정치의 판 자체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게 자꾸 출마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곧 수확을 얻을 때가 됐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네. 기대와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2번입니다. 예? 뭐라고요? 2번이에요. 2번 기호 2번? 당선으로 가는 거죠. 2번 기회. 2번에 된다고 2번에. 2번에 된다고? 네. 뭐가 될지 예.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죠. 시참말로 됐다 이런 얘기 있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PD님 자꾸 그렇게 엇나가시면 네. 내가 나중에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벌써 찍히는 건가? 네, 뭐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인규 후보께서는 이제 공직선거 출마자시니까 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소개하시는 김에 저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는 74년생이니까 뭐 계산해 보시면 그 실제 나이랑 좀 차이가 있으시죠? 예, 뭐 호적상이랑 뭐 그렇게 주장을 하시죠?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주민등록법 위반, 그렇죠? 74년생. 네, 그리고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최종 학력은 대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중퇴예요? 네. 잘린 거예요? 뭐 중퇴가 다 그런 거죠, 뭐. 네, 4학년 다니시다가 네, 전과 아까 말씀드린 2범이고 혹시 전과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전과 내용은 뭐 2번인데 네. 어긴 법률은 한 7, 8가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집시법부터 시작해서 뭐 도로교통법 무슨 특수 공용물 뭐 어쩌고저쩌고 시위하다가 예. 두 번 다 시위하다가. 그럼 음주운전이나 뭐 이런 건 없으시고요? 예, 없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재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셀 수가 없어. 대충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네, 이번에 출마하실 때 재산 신고하셔야 되죠? 뭐 금방 네. 금방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출마하세요, 근데? 이거 앞에 쭉 얘기했더니 뭐 왜 다시 물어봐. 그래도 한마디로 내가 왜 시장이 돼야 돼요? 내가 왜 시장이 돼야 되냐? 그동안과 다른 대전을 위해서. 그동안과 다른 대전을 위해서 어떤 대전일지는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당선 가능성 객관적으로 바람 말고 이번에? 선거는 늘 뭐 당선을 위해 출마하긴 합니다만 네. 이제 제가 여기서 당선 가능성이 뭐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허황되다고 할까봐 그러나 늘 이변은 있는 겁니다. 네. 이변 당선 아니면 낙선이니까 네. 50% 합시다. 오, 그거 괜찮네요. 예. 50% 알겠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축구에서도 저기 로마가 바르셀로나에 꺾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뭐 하나이글스가 지금 3등하고 있는 기적이 연출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남가현 정의당 지금 대전시당 대변인 맡고 계시죠? 네네. 그리고 비례대표의 후보에 이제 도전하고 계신 거고, 네, 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고요. 시당에서 정책실장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남가연입니다. 네, 저는 대전시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 저도 곰곰이 출마를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진보정당 키드 이렇게 키드? 응, 진보정당 키드. 반장하셨네. 키드는 저 아니에요, 저? 진보정당이 지금 키드라는 게 아니지. 진보정당이 이제 다시 우리 사회에서 진보정당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자라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이제 대학 생활을 같이 시작했고요. 그래서 처음 세상을 바꾸자는 꿈을 정당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꿈꾸기 시작했던 첫 번째 세대. 그래서 진보정당 키드. 혹시 나이가 40 됐죠? 이제? 네. 넘었죠? 네. 예, 40 넘은. 네. 나이 얘기하면 만 39세더라고요. 네, 만 정확하게. 39세? 네, 만 39세. 아직 네. 생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6.13 지방선거에도 생일이 지나지 않습니다. 와. 그래서 39세. 다른 정당에 가면 청년 후보가 될. 그러네요. 그러나 우리 정당에서는 아닙니다. 키드? 여기 이 정당에서는 키드? 딴 곳에서는 청년인데. 그래서 20년 정도를 어쨌든 진보정당을 만들고 조금씩 세상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면서 살고 있고요. 그간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선거를 몇 번 하다 보니 아이는 쑥쑥 크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도 진보정당을 성장시키고 우리 세상을 조금씩 앞으로 밀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남가연입니다. 아, 네, 와. 그래요. 네. 아유, 와, 할 거 없고요, 이제. 그, 남가연 후보께서는 이제 예비 후보, 아니,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대변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후보가 되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나이는 아까 78년생이시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시죠? 최종 학력은 대학원을 다니다 말았습니다. 아, 그럼 일단은 대졸은 된 거네요? 네, 대졸은 됐습니다. 앞에 소개하신 분보다는 고학력이시네요? 저기는 고졸 고졸이잖아요, 고졸. 있습니다. 네. 전과 있으세요? 전과 없습니다. 오, 그럼 진짜 네. 없으세요? 그러면 진짜 열심히 없습니다. 시위 이런 걸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도망갔거나 잘 도망가셨거나? 저를 이상하게 안 잡아가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국회 들어갔다 오라고 시키고 막 이랬었는데.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아, 그럼 네. 전과 없으시고요. 네네. 재산은 어떤가요? 재산은 저도 그 준비를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뭐 할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금의 경우에도 1,000만 원 미만은 신고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예금도 1,000만 원이 안 되고 그래서 뭘 신고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전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대신에 그 사진 보니까 네네. 실물하고 상당히 좀 괴리가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했다가 허위 사실 뭐 유포 이런 거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사진을 찍던 그날 현장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네. 예, 보셨습니다. 그것은 화장빨일 뿐, 예, 화장빨일 뿐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예,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증언해 주실 겁니다. 사진 되게 잘 나와가지고 제 주위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좀 하고 다니시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고려해 보시고요. 바쁘세요 이분이. 선거 때 되면 반짝합니다. 네. 출마 왜 하세요? 네, 이번에 도전을 하시려고 하세요? 저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폴리티션 앨범이 하던 망했던 시절에도 그렇죠, 망한 프로그램 그걸 진행하던 시절에 사실은 대전시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잖아요. 근데 참 할 말이 없다. 의회가 이렇게까지 시민들의 의사와 동떨어져 있고 일하지 않을 수 있는가 늘 분개했었는데 저는 조금 더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은 정의당의 의원 한 명이 의회에 있으면 의원들이 저렇게 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들어가 봐야겠다. 내가 낫겠다. 정의당 한 명의 의원이 들어감으로 해서 다른 당의 의원들이 모두 다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원이 돼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혹시 결심했습니다. 반대로 그쪽에 물들어 같이 노는 거 아니에요? 설마요. 진보정당 키드 아직 네. 20년을 굳건히 예, 버텨온 공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해낼 수 그래요?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객관적입니다. 예, 본인의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50대 50이었으니까 좀 더 써서 예, 한 60%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투표할 때 정당 투표에다가 정의당을 찍으면은 이제 남가연 대변인님께서 이제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청취자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네. 네, 정의당을 찍을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고요. 찍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소개해드립니다. 정은희 네네. 예비 후보십니다. 대전 서구의회 의원에 도전하고 계시는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죠. 아, 네, 저도 진보정당 키드? 활동을 제가 뭐 키드보다 좀 더 키드. 네, 98년도에 98년 네. 98년도에 네, 그 진보정당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진보적인 방향, 사회적 약자들이나 뭐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 이제 이런 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정당 활동만으로 될까 이런 고민이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과 10년 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마을에 어린이 도서관도 만들고 건강한 먹을거리 고민하면서 협동조합 희망밥집이라는 것도 만들고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과 같이 월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 막기 위해서 주민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요구들이 반영이 돼서 좀 출마를 제가 결심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누군가는 좀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또 해주셨고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됐고요. 본인의 그 의사보다는 주위의 권유로 인해서 여러와 같은 성원의 힘이다. 자, 우리는 그냥 여기 알아서 나오는 후보. 앞에 두 분은 이제 저기는 나가라고 밀어서 나가는 후보. 앞에 두 분은 그 권력의 야욕의 눈이 멀어서 나온 거고 이제 정은희 후보께서는 네 주위의 권유에서 나오셨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은희 후보께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 예비 후보 등록할 때 보니까 만 네. 45세라고 돼 있더라고요. 만 45세? 네. 그럼 여기서 나이 제일 많으시네요, 일단은. 네. 네, 왕언니. 네. 그럼 몇 년생이신 거죠? 45년이면은? 빠른 73년생이에요. 빠른 73년생이시고, 그리고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전문대 졸업했습니다. 아, 그러시고요. 그리고 전과는 없어요. 없어요? 네. 정의당 왜 위원장만 우리 과예요, 우리 있고. 과. 우리는 안 잡아가. 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막 나가면 전경들이 저를 피해서 막 달려가더라고요. 저분이 예전에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정말요? 네. 서울 어디에서? 광진구에. 추미애 대표하고 붙었던. 오. 추미애가 아니고요. 지금 부산에 계시는 김영춘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네. 빅매치가 아니고 원사이드 매치였겠네요. 그래서 몇 등 하셨어요? 어떻게 장렬하게. 네. 4명이었는데 3등 했어요. 오. 네. 누가 꼴찌했어요? 자민련 그 당시 자민련 후보. 서울에서 3위를 기록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네 제일 낫네요 그래도. 저도 3등한 적 있어요. 3명 중에서. 그럼 여기 대전이고 여기 총선 서울이고. 지금 대전에서 방송을 하시는 분이 서울하고 네. 대전을 지금 이렇게 차별하는 발언을 하셨습니까? 차별이 아니라 김은기 위원장께서도 대전 총선도 출마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했죠. 6번 했는데 뭘 하겠어요.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네. 이렇게 출마 경험이 이번에 그럼 두 번째?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비례 후보도 한 번 하셨습니다. 거기도 안 됐었죠? 그러니까 됐으면 다 알지. 그러니까 경력이 없지. 아니 이게 출마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 왜냐면 다 이제 공보에도 기록이 되고 이러는 거니까 그 공보에는 몇 번 나갔는지는 안 나오거든요. 자꾸 이제 우리 정은희 후보께서는 전과 없으시다고 재산은 혹시 뭐 이사장 이런 것도 맡고 계신 것 같던데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이사장이라고 뭐를 막 받는 게 아니라서요. 빵원일 것 같습니다. 빵원? 네, 부자네요. 현대사회는 거의 마이너스인데 빵원이면은 네 부자시네요. 네. 다행히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마이너스 아니시고요. 네. 출마 이유는 쭉 얘기하셨고 본인의 이번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3번째 도전 그러니까 네 점점 총선 비례 구의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 예전에 여러분들 공공의 적이라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설경구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영수야, 너 지금 계급이 뭐냐? 경장이요. 11년 전 내 계급이 뭔 줄 아냐? 아니요. 경사다. 아시안게임 특채 경사. 강경사, 강경장, 강순경. 남들은 2계급 진급할 동안 난 2계급 강등됐다. 네, 총선 비례대표 구의원대 이번 주에 당선. 그건 현실적이 된 거죠. 네. 강등될 게 아니라. 얼마큼 보십니까? 앞에 두 선거는 사실 뭐 당선의 기대는 전혀 사실 없었고요. 없었던 선거고 이번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때 당시에 표를 줬던 유권자분들에 대한 다 알고 줘요. 그분들로. 당황하시겠는데 이번에는 기대 있으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뭐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네, 기대합니다. 몇 %? 몇 퍼센트? 17%. 17%? 아니 17%는 어떻게 아니 득표가 17%라고. 득표 목표가 목표 17% 100% 당선. 17% 득표하면 당선되는 100% 거예요. 당선이죠. 네, 100%. 아, 예, 17% 득표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분이네요. 소개만 거의 한 20몇 분 가는 것 같아. 예, 귀여운 척 하시는 분인데 실물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분도. 네. 너무 하시네요. 네, 오수환 예비 대전 중구의회 예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드예요. 키드. 안녕하세요. 여기 베이비. 제가 진짜 키드예요. 베이비. 남가연 후보가 20년 키드. 전에 여기 내가 베이비. 키드였다고요. 자, 오수환 베이비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니까 살짝 적응이 안 되네요. 네, 이번에 중구 가선거구 출마한 최연소 후보입니다. 그 가선거 중에서요. 네, 다른 분들은 다 아저씨더라고요. 본인도 아저씨예요? 전 청년이에요. 베이비. 네, 키드. 네, 저는 현재 중구 가선거구가 동이 엄청 많아요. 저기 제가 옥계동, 호동, 석교동, 대흥동, 대사동, 문창동, 부사동, 은행동, 선화동 무려 9개의 동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최연소 잘생긴 후보 오수환입니다. 아, 네. 진짜 짜증나네요. 힘들다. 듣고 있기 힘들어. 죄송합니다. 본인은 몇 년생이에요? 제일 제가 젊다했으니까. 86년생으로 만 32살입니다. 86년생? 네. 아시안 게임 때 태어났던. 저는 뭐 아시안 게임보다는 마라도나가 월드컵 우승시켰던 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죠, 참. 네. 네. 그 김인기 후보님 기억나시죠? 86년 그 멕시코 월드컵이었죠? 네, 기억납니다. 저도 안 자고 이제 이거 손. 네. 마라도나 신의 손. 네. 그거 말고 우리나라 경기 그때 1무 2패인가 그랬어요. 박창선 선수 되게 잘했었어요. 우리가 그때 처음에 잘했죠. 그 마라도나의 아르헨티나하고 3대1로 지고 태권도 축구라고 막 세계 허정무 감독 아직도 저기 2010년 월드컵인가요? 그때 허정무 감독하고 마라도나 감독이 붙었잖아요. 근데 허정무 감독이 이렇게 째려보니까 마라도나가 시선이 피하더라고요. 오늘 축구 프로그램이에요? 네. 우리에게는 84년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도 있는데 네, 붉은 악마, 네, 벨기에, 네, 그래요. 네, 축구 얘기가 더 재밌는 것 같고요, 이분들보다. 저분이 오늘 좀 힘드네, 진짜. 우리 오수환 후보는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저는 사이버대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졸이시네요? 전문 학사? 예, 전문 학사. 네, 그러면은 김인기 후보께서가 지금 고졸이시고요. 지금 학벌주의를 조작하시는 건데 지역주의와 학벌주의를 계속 조작하는. 전과 여쭤볼게요. 전과. 전과요? 저는 뭐 전과가 동아전과, 표준전과 이런 것만 기억을 하지 없습니다. 전과 없으시고요. 저 준비해 왔다 저거. 저런 걸 유머라고. 재산 어떻게 돼요? 재산이요? 제가 빚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한 3분의 2 정도씩 현재 갚았고요. 네, 번 거는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정도 될 것 같다.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네, 예. 재산 신고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러시고 출마 왜 하십니까? 네, 당선되려고요. 왜 당선돼야겠어요? 중구가 제가 어릴 때 지금 석교동에서 제가 살던 동네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 2부제 수업을 했던 동네거든요. 오전반, 오후반. 네, 저는 오전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을 보면 제일 대전에 낙후된 지역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그동안의 지역주의 정당 그리고 이제 기존 거대 양당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던 이유가 결국에는
대전의 그 중구 지역을 낙후시켰다. 그래서 그 변화의 시작은 이 젊은 오수환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거창하네요. 네, 그럼 그 거창한 포부에 비해서 본인의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100% 보고 있습니다. 100% 당선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각자들 열심히 하신다. 저는 정의당 분들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아시죠? 저희 방송에 오시는 오늘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정당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방송에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근데 정의당 분들 보면 다른 정당 정치인들보다도 좀 친근감이 든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장난도 더 많이 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이렇게 폼 잡으면 잡을수록 일반 시민들과 유권자들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더 멋있는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이런 거보다는 정말 이제 그 가감 없이 별거 아닌 것 같으셔가지고 그래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분들인 네 분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분 모셨으니까 정의당 아까 우리 방송 녹음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당선 가능성 제가 각자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몇 분 정도나 당선이 될 것 같으세요? 저희는 후보가 7명이에요. 출마하시는 분들이? 예. 근데 뭐 확률로 따지면 90% 이상 당선되지 않을까. 6명 정도? 왜 6명? 90% 이상이라고 했지. 잠깐만. 그러면은 7명이면 4분 빼놓고 또 어디 출마하신 누가 있나요? 예, 이제 대덕구에 여기 넘어가면 읍내동부터 신탄진까지를 네. 지역구로 하는 정민채 후보가 있고, 네네. 동구에 구의원이신 거죠? 예, 출마하시는 파남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일대 뭐 자양동도 선거구죠. 네. 그다음에 뭐 저 뒤에 대청동까지 굉장히 넓은 홍승주 후보 계시고 네. 유성구에 그 노은 2, 3동과 신성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현주 후보 이렇게 세 분이 더 계세요. 7분 중에 90% 이상 7명 당선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본인도 그냥 알아서 해석하세요. 본인도 포함이라는 얘기인 거고. 예, 제가 이제 김윤기 위원장 그 후보 빼놓고 나머지 세 분께 여쭤볼게요. 우리 김윤기 후보요 몇 % 득표할 것 같으세요 이번에? 솔직히 바람 말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죠.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선거는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각자. 제가 볼 때는 두 자릿수. 두 자릿수? 네. 오. 두 자릿수는 10%부터 99%까지예요. 네. 두 자릿수요. 네. 우리 남가연 후보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늘 선거가 뭐 어렵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일이고 그건 점점 정치인 돼가는 것 같아. 질문하면 답을 안 하고 뱅뱅 돌려. 어려운 일인데. 그럼 나를 여기 앉아놓고 그거를 그렇게 하면은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의당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두 자릿수 득표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자릿수 득표 가능하다.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은희 후보께서는? 네. 두 분이 두 자리인데 저도 두 자리라고 해야지. 네, 세 자리는 안 나왔네요. 그래도 두 자릿수. 진보정당 대전에서 선거상 두 자릿수 득표한 적이 없죠? 5% 넘은 적도 없죠. 그렇죠. 네, 지금 뭐 그 후보 적합도나 지지율 이런 거 조사하면은 두 자릿수가 나오시나요? 나오는 조사가 좀 있나요? 5%는 넘더라고요. 5% 넘고. 예, 우리 심상정 대표가 작년 대선에서 1%에서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지지율은 6%에서 끝났지만 선거 때 여론조사 해보면 많이 나올 때는 10% 중반까지도 나왔었거든요. 뭐 사실 선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자릿수 득표를 뭐 예상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대전시장 사실 김윤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사실은 냉정하게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많이 예를 들어가지고 베팅을 한다고 쳐요. 어디 도박 사이트 같은 데다가 저한테 걸어주시면 대박이죠. 그 거의 예전에 그 브라질하고 뭐 브라질 월드컵 때 있잖아. 그 축구 얘기 나왔으니까 그 준결승에서 브라질이 6대1인가 뭐 졌었잖아요. 7대1인가. 예, 그렇게 예상한 사람 몇 명 없었다고. 그 정도 확률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대전시장 선거 어떻게 전망들 하십니까? 정의당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원사이드하게 흘러가고 있는 지방선거의 분위기고, 제가 어제 사실 토론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국회를 갔다 왔는데 국회 앞에 천막 치셨잖아요. 예, 2번 당께서 천막을 치고 그 앞에 계신데 너무 사실은 좀 그렇더라고요.
저런 걸로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거기 천막을 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뭐 그쵸 뭐 네. 앞에 천막을 아주 거대하게 그런데 거기는 지지율이 20% 뭐 이렇게 넘게 나오잖아요. 지금 대전의 박성희 후보 같은 경우도 지지율 2위이고 네,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선거라는 것이 사실 49대 51이 돼도 49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정의당이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 그 정당 득표율이 그렇죠. 의석에 반영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마찬가지로 지금 49대 51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단체장 선거에 그러니까 이제 단체장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변수가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그제 어디 인터뷰 보니까 박범계 시당위원장이 권선택 시장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날아간 거잖아요. 그게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공천을 잘못한 거고 그리고 지난 4년간의 실정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근데 이것들이 저는 시당 차원에서 명백하게 해명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경선이 끝났단 말이죠. 그럼 이게 다 사실은 본선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민주당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뒤에 남기고 온 게 여지를 공격당할 여지를 너무 많이 남기고 온 게 아닌가. 물론 지금의 분위기는 민주당이 압승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선거에 사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심지어 대전은요로도 뒤집히는 판인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 그 유력한 인사가 딱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대전의 김인기는요 한마디 해주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몰아가지 말고 이게 근데 민주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대전의 더불어민주당하고 우리가 흔히 전국적인 모습의 더불어민주당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이 좀 많이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다릅니다. 좀 해요. 특히 월평공원 관련한 문제도 있었었고 최근에 또 도시공원위원회 이렇게 당연직 5명 그걸 이제 과하다 그래가지고 그 대전시 의회에서도 이제 그걸 조정하자 이런 게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그걸 이제 운영위원장이신 김종철 의원께서 그거를 상정안 안에서 자동 폐기됐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분은 또 그게 뭡니까 전에 이제 원구성 관련해 갖고 징계 받으신 이력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번에 또 단수 공천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의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결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하고 봤을 때 좀 대전은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그게 대전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뭐 호남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뭐 일몰제 뭐 도시공원 일몰제 이런 이야기 하시지만 그 문제 제대로 푸는 데는 서울밖에 없죠. 사실 뭔가 다 비슷해요. 오히려 눈에 띄니까 그런 사례들이 눈에 띄니까 안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거지. 다 오히려 다수는 대전하고 비슷한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만 그런 거죠. 왜 지지율이 민주당이 지금 뭐 이제 여당이고 문재인 정부가 인기가 좋으니까 지지율이 왜 높냐는 거죠 대전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보다 비교도 안 되게 높잖아요. 일단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의 그 당선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 그런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에 힘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사실 그런 구도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모든 이유를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정의당이 민주당의 지지율과 비교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다르잖아요. 집권하고 있는 정당이고 이미 의회에서도 국회에서도 뭐 과반까지는 안 되지만 일당이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기반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지지율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실제로 제대로 된 가치와 비전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지역에서 활동으로 제대로 풀어내고 녹여내고 있느냐로 지금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기득권연대 굉장히 지역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잖아요.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고 선거구 획정할 때도 그랬고 이러면서 선거구 획정할 때나 그런 무슨 도시공원 조례 이런 거 폐기할 때는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방식으로 기득권을 지키는 거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사실은 지금 당장 뭐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준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 기준을 세우는 작업들을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심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지율이나 아니면 선거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판하시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또 되시거든요. 그러면 누구 잘못인 거예요? 뭐 유권자들이 그만큼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선거제도의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체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요인을 너무 외부 그 주변 환경적 요인만 이렇게 찾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부족하고 잘못한 게 분명히 있죠.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국회 운영은 원내교섭단체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내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평당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7% 득표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7% 득표한 만큼의 영향력을 달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 영향력이 지지율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조 자체가 이미 그 양당이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 국회 양당 합하면 얼마예요? 300석에서 250석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게 그런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그런 걸 틀어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대전에서 이제 정의당의 존재감이나 아니면 그 당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뭐 현재 원내 진출해 있는 다른 당들 뭐 여러 가지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일견 타당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만은 대전 시민들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선택을 받지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한번 좀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좀 이제 외부 환경적 요인들이고 그게 물론 맞습니다. 근데 내부에서는 그런 요인이 없을까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돌고 도는 거죠. 그 이정현 의원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순천에서 왜 국회의원 됐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순천이면 전라도의 이제 가장 핵심 지역 중에 하나이고 당시에는 이제 그분은 뭐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당선이 되잖아요. 뭐 예산 끌어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자기 갖고 있는 유리한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제가 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선거가 또 이제 옳고 옳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해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활동 이제 패턴이나 방향을 보면 다르죠. 뭐 시위라든지 아니면 이런 목소리 내는 거에 주로 많이 등장을 하시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탁월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능력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이야기 좀 많이 들어야겠어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명함을 나눠주면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정의당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정의당 심상정 당이지 뭐 이렇게 저번 대선 때문에 사람들 많이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제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정의당 하면 데모만 하고 나와서 싸우려던 사람들로만 인식을 했는데 저번 대선을 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밑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는 거를 저는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겉으로만 나오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로는 그런 것들 사실은 제대로 다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조금씩 정의당을 향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뭐 데모만 하는 당 이렇게 지금 PD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데모도 열심히 했죠.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서 약자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한편으로는 정말 지역 주민들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여보고 있고 그 삶에 대해서 바꾸려는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다. 전 진심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을에서 10년 넘게 그렇게 일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너라도 나가서 의회를 좀 바꿔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PD님이 정의당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 보고 계시다 그런 얘기들이 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이분들이 다구리를 하네. 데모를 합시다 여기서. 그러지 그러네. 마세요. 우리 잘하는 데모 합시다. 네, 제가 동네 가면 동네 아이들이 우리 동네 이모다 은희 이모다 이러고요. 우리 김윤기 시장 후보님 가면 윤기 삼순이다 이래요. 데모만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좀 이상하다. 데모만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대전이 바뀌고 뭐 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현실적 문제들이 분명히 뒤따를 겁니다. 그쵸?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 공감 내지는 그런 것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과연 얼마큼 실현 가능성이 현재 당장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너희들이 내부에서 잘못하는 건 없느냐? 잘못하는 거 많죠. 부족한 것도 많은 거. 뭐요? 우리 그런 거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비해 그러니까 더 작게 평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영향력도 더 작아지고 이것에 지금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을 돌파하는 것은 사실 내부 혁신, 지금의 내부 혁신은 뭐 늘 하는 거지만 내부의 변화보다는 그 제도의 변화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뒤끝 있으시고요. 그런데 그 고리는 끊어질 겁니다. 우리 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다 당선이 돼서 의회에 들어가면 시민들이 다 보실 거예요. 아, 정의당의 의원이 들어가니까 의회가 다르구나. 아, 정의당 의원이 근데 왜 이렇게 적지? 정의당 의원 저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적지? 제도가 잘못됐구나. 이거 제도도 바꾸고 정의당 의원들을 더 많이 의회에 넣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의회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그 고리를 끊는 지방선거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분 출마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각 의회에 한 명씩 딱딱딱딱 이렇게 가장 넣어서 가능성 적으신 분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삐졌어 오늘. 네, 근데 이런 얘기도 해요. 집권 경험이 전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 진출하시는 분들은 네, 뭐 집권하시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집행부 되시려는 분께서는 예. 제가 뭐 잘못했어요 오늘.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들. 예. 네. 어떻게 원래 변화는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변화가 필요하냐, 그 시점에서 변화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은 사실 4년 전에 민주당 시장 뽑아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한국당도 싫고 민주당도 제대로 못하고 어차피 뭐 그 불안하신 분들, 박근혜 대통령 그러고 있을 때 대통령 없이 우리가 몇 달을 살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대전을 좀 변화시켜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가치에 대한 동의,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반 속에서 충분히, 아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그 가치와 비전에 따라 시스템도 변화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있는 우리나라가 뭐 이미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어떤 경쟁력 있는 그런 국가인데, 사실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 의미 없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정의당 이번이 대전시당이 이제 선거에 임하면서 좀 대표적인 공약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덧붙여서 이제 어떤 선거 전략을 갖고 이번 선거에 임하시는지 그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실까요? 네. 시장 후보님이. 시장 후보님 계속 얘기하셨는데 뭐 얘기하시죠, 네. 예, 제가 이제 출마 선언할 때 대전의 7대 비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하나씩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발표한 공약이 월 1만 원 대중교통으로 월 1만 원으로 버스 중심 대중교통 체계 개편하겠다. 이제 뭐 그러니까 만 원만 쓰면은 어디를 다닐 수 있다. 그렇죠. 월 1만 원으로 버스, 타고, 지하철, 타슈, 뭐 택시는 택시 빼고. 택시 빼고. 택시는 대중교통 아니지 않아요? 택시도 대중교통이죠. 대중교통인데 아니 지금 출마자가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2호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제 중에 하나인데 지하철 2호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하철 2호선 하지 말고 버스 중심, 그러니까 BRT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좀 개편해 보자. 근데 이것에는 사실 이제 교통 체계 문제도 있지만 뭐 요즘 계속 거론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뭐 동서격차 이런 이야기하고 불균형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물론 뭐 이제 이게 가장 중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민들의 요구대로 또 이 원도심이 개발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이 원도심과 지금의 도심을
제대로 빠르게 편하게 있게 되면 사실 이제 역할 분담, 기능 분담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차 없는 거리 같은 거 했었잖아요. 차 없는 네, 거리 같은 거 했었는데 차 없는 거리.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다 저는 승용차 중심의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을 시작해 보면 어떤 문화적 상상력도 높아지고 그 또 지역이 자기 특성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도 살아날 가능성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에 여러 가지 모습이 좀 바뀔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긴 대중교통이 그러니까 언제든 나가도 1, 2분 안에 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만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노선별로 또 다르고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몇십 분 기다려야 되고 뭐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차를 가져가자. 지금 한 배차 간격 15분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이걸 뭐 절반 정도로 이제 줄여보자 뭐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승용차보다 편할 수는 없어요. 대중교통 편할 수 있어요. 네. 아니 주차 문제 같은 내 집 앞에서부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주차단에도 다 갖고 다녀. 내가 출발하고 싶은 데에서 도착하는 코앞까지 이게 가는데 이제 그게 편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편할 수는 없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을 주는 거죠. 그냥 월 1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웬만한 그 뭐 이렇게 이동을 해결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공약이신 것 같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데 지금 이제 들어오는 비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 준공영제에서 새 나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버스 운송 수익금이 1,600억. 그다음에 뭐 지하철이 한 300억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준공영제로 지원되는 예산은 해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올해는 한 540억 정도 될 거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한 3분의 1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버스 수송 분담률이 높아지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한 75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치면 그게 이제 1년분 하면 지금보다 더 들어가는 돈은 한 660억 정도? 라고 그 재원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저희가 이제 순세경 잉여금이라고 1년 동안 쓰고 남는 돈들이 있잖아요. 집행하고 남는 돈. 그게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2천억이 넘을 거라고 나온 보고가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3분의 1 정도만 대중교통 특별회계 이런 걸로 편성하면 예산도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 생각보다는. 예. 그래요. 근데 대중교통 월 1만 원인데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중교통이 좀 편해지면은 저부터도 더 많이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거 말고 또 7대라고 했으니까 뭐 다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예. 미세먼지 없는 지속 가능한 안전 생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뻔한 얘기인 것 같고, 네. 아니 뻔한 얘기 아닌데. 뭐 어떻게요? 공기청정기를 뭐 아니, 중국에 보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뭘로 보는 거야 지금? 네. 일단은 그 정의당이 얼마 전에 도시공원 공유선언이라는 걸 발표했고 저희 당이 잘 아시다시피 저기 우리 정은희 후보님 계시지만 대전의 도시공원 일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싸워왔던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일몰에 앞서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많은 대안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입장을 내는 그런 선언이 될 거고요. 내일 모레 기자회견을 내서 자세한 이 도시공원 일몰 문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자 이런 제안을 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미세먼지 해결을 관련해 갖고 뭐 공원 공유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해요? 네, 안 하던데. 그 산림 속에 있으면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는 연구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 나오고 있고요. 대전 전체를 다 숲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숲에 가까이에 있으면 미세먼지 저감도가 30% 이상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요즘 그 어린이들 아토피 천식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숲과 가까운 경우에는 유병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많이 낮아진다. 게 이런 보고들도 그 또 공원을 지키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만 유지된다고 하면은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숲이 더 많아져야 저감된다는 거고. 그럼 숲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있는 숲을 지키고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저감. 미세먼지가 지금 상태라는 거 아니야? 미세먼지 저감의 방법에 대해서는 경유차를 제한하고 이런 기본적인 정책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중교통 1만 원의 정책이 사실은 미세먼지에
대책의 핵심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자동차를 연관돼 줄이는 있는 거네요. 것, 그렇죠? 자동차를 줄이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대중교통을 스스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도시를 전체로 바꾸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오늘 우리 PD님 컨셉이 검증이 아니라 10이야, 10. 12. 네. 세 번째. 자, 12 한번 걸어봅시다. 네. 세 번째는 뭡니까? 네. 7가지를 다 들으시려고요? 예, 들어보죠, 뭐. 네. 기왕 거는 거. 네, 태어날 때부터 행복한 도시는 네 번째다. 순서가 헷갈리겠네. 네. 세 번째는 뭐예요, 공약이? 함께 사는 모두의 도시, 뭐 이런 함께 사는 모두의 뭐 공동체, 지역 공동체, 안전망, 사회 안전망, 촘촘한 사회 안전망. 단 한 사람의 시민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예를 들어 노인 고독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 이제 힘들어하는 뭐 여성 안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치하시는 무직자들의 고민 이런 것들. 네, 사회 안전망, 우리 안전망. 네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행복한 대전. 어떻게 해야 태어날 때부터 행복해요? 네. 오수환 후보 얼굴 보여주면 되나? 애들 태어날 때? 그러면 행복 마땅할 겁니다. 네, 애들 딱 경기 하는 거 아닌가? 마더박스라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더박스? 네, 유럽에서 이제 어린이가 태어나게 되면 선물 보내주는 거? 선물 보내주는 거 허경영 씨가 하는 건데 결혼하면 뭐 준다고. 또 어디다 갖다 대? 아니, 여기 와서 했던 얘기예요. 네. 출산하면 뭐 주고 그거 다 해요. 다. 네, 마더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파더는 안 줘요? 네. 아빠도 고생했는데 심이 많네. 아니 이게 엄마가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린이의 어린이의 생활에 필요한, 그러니까 육아에 필요한 뭐 딸랑이 기저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고요. 핀란드에서는 이 마더박스를 아기 침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제작해서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라면 아기라면 누구라도 평등한 그런 조건에 마더박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라고 우리 동네에서 태어난 걸 정말 환영한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믿고 열심히 잘 커다오 이런 상징의 의미가 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를 실물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 예산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그거는 120억. 120억? 120억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면 좀 더 들겠지만 예? 지금의 출산율의 추세로 볼 때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줄고 있죠. 150만도 무너질 거라는 얘기도 있고 이미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많이 나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나으려면은 그런 사회 안전망도 자연 필요하고 증가분으로 사회 안전망 필요하고 지키자고요. 그렇죠. 네. 뭐 어느 당처럼 무슨 뭐 젊은이들 뭐 소개팅을 해주자 이런 거 말고 네. 어느 당입니까? 어느 당 있어야 돼. 사회 안전망이 좋고 아이들 키우는 데 부담이 떠오르는 사람이 생겼는데 누구야? 말씀은 못 그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다섯 번째는 뭡니까? 노동자가 당당한 대전. 정의당 예전에 대선 때 캐치프레이즈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자가 당당한 대전. 이거는 뭐 핵심적인 건 그런 거예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정부가 다 개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노동자 스스로 조직되고 단결하고 이럴 필요가 있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그래서 그 노동조합 설립 지원센터, 그다음 시민들에게 노동조합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알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이제 뭐 그런 역할들을 하는 전담부서를 두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네마다 노동상담소, 그다음 시민들 근로감독관, 명예근로감독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대전을 만들겠다. 노동자가 권리가 보장되는 대전을 만들겠다. 뭐 이제 이런 프레임도 있어요. 근데 노동자들의 권익을 강조하다 보면은 정말 영세 자영업자분들 많으시잖아요. 노동자 못지않게 괜히 편가르는 것 같은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거든요. 기성 언론들이라든지. 그게 뭐 이제 말씀하신 데가 이런 공약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노동자들의 소비가 높아지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신장되는 건 전체적인 사회의 그 소득 수준과 권리의 수준이 높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충돌되지 않고, 다만 급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따로 지원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약은 뭡니까? 예,
6번째는 청년 관련한 공약입니다. 청년의 삶이 달라지는 대전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달라지지? 청년의 삶이? 제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달라져요? 네. 예, 얘기해 보세요. 예, 청년의 시작이 다른 도시를 말씀드리는 건 지난 대선에서도 심상정 후보가 약속했던 청년 사회 상속제가 출발입니다. 그래서 만 20세가 되는 청년기를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사회 상속제를 통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건데요. 저희가 법안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게 20세 되면은 뭐 얼마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연간 저희가 상속세를 통해서 얻어진 세수를 통해서 연간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법안의 내용입니다. 1년에 1,000만 원? 네, 몇 년간 주는 거예요? 연간이라 하면은? 1년. 그러니까 딱 20살 되면 20살 되면 한 번. 3만 원? 19세. 그러니까 출발선이 공평한 거죠. 예. 공평 최저치가 그렇다는 얘기인 거겠죠? 네. 뭐 부잣집 친구들은 1,000만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상징이죠, 상징. 1,000만 원. 오수환 우리 후보께서는 1,000만 원 받으면 만약에 20살이다. 뭐 할 거예요? 그거 갖고. 그거 가지고요? 축구 보러 갈 거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아니 나쁘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네. 왜 웃겨요 갑자기?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그걸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대전형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급을 해보자라는 계획이고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대전광역시가 현재 하는 게 청년 희망 취업 카드인가요? 그래서 60만 원씩인가 지원하고 있는 게 있죠? 6개월에서 30만 원씩 해가지고 180만 원이 계셔가고 180만 원. 5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지금 500만 예산 계획을 원? 제출했습니다. 그거는 그럼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들까요? 850억 정도. 와, 그래도 공부들 많이 하셨네요. 제가 예산 여쭤보면 다들 딱딱 답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정의당 이 정도입니다. 야,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 거냐. 내 돈 아니니까 예산이 이런 쉽지. 거죠. 근데 사실 이제 핵심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시민들의 삶 하나하나를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기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산의 문제는 사실은 많으면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고 그 폭이 이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계속 뭔가 법인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자 증세 뭐 그다음에 부자 감세 철회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이제 지방선거라는 게 그 안에서 얘기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뭐랄까 기대치에 못 미치는 액수일 것 같아요. 예산 자꾸 여쭤보는 게 우리 흔히 포퓰리즘 해가지고 막 공약은 남발하는데 나중에 재원 없어서 막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유권자들이 그런 지적들 많이 했었고 그래서 청년 사회 상속제의 소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 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그 증가분 지방 세수 증가 예상분을 바탕으로 계산해서 500만 원. 제가 지방세에 기여를 하는 측면이 좀 있죠. 저도 흡연자이기 때문에 네. 각성하시고요, 비흡연자 여러분들. 네. 마지막 7번째 공약입니다. 네. 도시 불균형 해소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동서 간의 격차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먼저 그런 거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대전에만 있는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첫 번째 패러다임의 문제고요. 이제 이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또 하나의 문제는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문제로 다 귀결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 새로운 주택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보통 발전하면 아파트 상가 들어와야 이제 발전한다. 그걸 표준형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발전형의 기본 그게 또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뭐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욕구예요. 아까 여기 안 오셨지만 우리 대덕구 정민채 후보가 지역구가 읍내동부터 시작해요. 대전에서 가장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낙후한 동네인데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수준만 지켜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내동은 10시 이후에 하는 술집이 없대요. 그리고 읍내동은 비교적 오래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부모들이 다 친구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끼리 잘 알기 때문에 그 뭐 뭔가 이렇게 안전함에 대한 믿음이 있고 동네가 또 주거지로는 조용하고 그러면 그 동네에 아파트 20층짜리 30층짜리 올리는 게 좋겠냐.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살고 있는 분들의 욕구를 맞추어서 뭔가 저층 빌라와 주택이 어우러지고 공원도 있고 적당한 주차장도 있고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동네마다 요구와 필요에 따라 그런 모델들로 가면 사실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동네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핵심적인 문제 도시 불균형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계속 떠나면서 뭔가 동력을 상실하는 공동화. 거잖아요. 예, 계속 떠나면서 동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자기만의 발전 모델을 가지려면 잡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살고 싶은 오게끔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가지고 각자 살고 싶은 마을을 기획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에 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특성들이 생기면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아파트 올리고 옆에 상가 짓고 다양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더 그렇죠. 넓어지겠네요. 그만큼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현지 개량형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지금처럼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해와 욕구에 맞춘 그런 재개발, 제대로 된 재개발, 주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재개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정의당, 대전시당 4명의 출마 예정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불러주는 곳이 사실 별로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역시 한 방에 제가 이 4분 아주 쉽게 섭외했습니다. 네, 카톡으로. 오늘 이 방송 어떠셨어요? 네, 오랜만에 오디오 방송 입을 맞춰봤는데. 네. 좀 짜증나요, 사실. 괜히 했다? 이게 지금 선거운동을 하자고 나온 건지 자학을 하자고 나온 건지 너무 없어 보이잖아. 네. 아니 뭐 있는 그대로 우리 당선 확률 50%인 네. 걸로 정리해 주십시오.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네, 뭐 이렇게 이제 내가 당선이 되면 뭘 하겠다 이런 말씀들 좋습니다. 네. 지난 월평공원 싸움을 하면서 서구의 구청장이나 의원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연락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의원이시긴 한데 의원 지금 현재 구의장이신데요. 찾아가서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의원의 뜻이 어떤지 이런 이제 물어봤었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갔었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찬성하는 사람이 맞냐 반대하는 사람이 맞냐 이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왜 물을까 사실 이제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계속 하면서 드는 생각은 저분이 많은 쪽으로 자기의 의지나 이 문제가 어떻게 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많은 쪽으로 다음에 선거를 또 나와야 되니 많은 쪽으로 이게 생각을 하는 거구나 이런 거기에 있던 동네 분들이 다 이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감과 비통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정치라는 게 대단히 거창한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사회적 가치를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도 이 사회를 전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사회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지 나의 지금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정치인들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신 의원들 보면 이번에 최근에도 서구의 성추행 한 의원들을 그대로 또 보존시키는 이런 대단한 활동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서구에 들어가면 저의 정치적인 소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같이 논의하고 머리 맞대고 서구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뒷말풀이 이렇게 이상하게 돼. 네, 우리 오수환 후보께서 한 말씀 주시죠.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친구들하고 축구할 때 별명이 시야였어요.
시야라는 뜻이 시야가 넓어서 패스 같은 거 잘 뿌렸는데 시야. 네, 시야가 넓어가지고. 난 시야라고 해서 뭐 축구하다 쉬했나요? 네. 제가 내만도 아니고. 네. 네. 그 시야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중국 정치인들이 못 봤던 소외되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최고의 장점이 저는 공감 능력이 제일 많은 게 제일 장점이에요. 그 공감의 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중구에 마을 활동 지원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군이 있는데 그래서 마을 만들기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좋은 마을 만드는 시작을 저로부터 일할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어가서 제대로 감시하고 제대로 비판하는 역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비전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가연 대변인님. 네, 제가 의회에 가게 된다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약속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분명히 다른 의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활동들,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22명 중에 한 명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명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보여드리겠다. 정의당이 그 대변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좀 드리고요. 시위에서 여러 번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의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많은 목소리들을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는 일들이 있을 때 혼자서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시의원이 있다면 그게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당을 지지해 주시면 정의당 의원 한 명을 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온 시의회를 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정의당의 지지, 그래서 정의당 의원 한 명 꼭 의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네, 삐지신 분. 예, 지난 4년 대전시정을 평가해 보면 사실 이게 이제 최초에 무슨 민주당 출신 시장 이러면서 또 다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그 이전의 시장과 전혀 다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한 부분까지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후에 대전이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공론화할 수 있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걸 공공성,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시민의 권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중심으로 시정을 재편하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거에 비해서 사실 이상과 가치만 높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듣죠. 근데 저는 정치라고 하는 영역은 이상과 가치는 분명히 세워야 하는 거고, 사실 그걸 현실에서 적용하는 것은 한 번에 갈 수는 없으니까 현실에서는 어떻게 타협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근데 지나치게 이상과 가치를 이제 버리고 그게 쓸모없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정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한 명 들어가서 뭐 하겠냐 이렇게 말씀들 하지만, 서울시 구로구가 저희 당 의원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자유한국당 민주당이죠. 근데 거기서 구의회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집기를 바꾸겠다는 예산을 세웠어요. 딱 한 명 우리 김희서 의원만 반대했죠. 근데 이거 막아냈습니다. 어떻게 막아냈냐면 우리 잘 아는 방식으로 막아냈습니다. 우리가 들고 의정보고서 만들어서 시민들 쫓아다니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동참해달라, 막아달라, SNS에 올리고 시민들 모으고.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스피커가 돼서 실제로 그 잘못된 예산을 막아낸 사례, 이런 것이 여러 군데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한 명만 들어가도 바뀔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정의당이 그 가능성,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에 대한 믿음으로 이번에는 실제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선거 끝나고 위로주는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축하주를 사셔야죠. 축하주. 오늘 네 분 나와주셔서 뭐 다 사란 얘기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상의담 부탁드려요.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현재 저희 아는 것입니다가 제작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골련골 이야기 열심히 제작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큐멘터리 제작을 핑계로 정규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곧 재정비해서 더 알찬 방송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대전의 정치를 그리고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생하셨습니다.